요 표는 제가 굉장히 좋아라 하는 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거나 또 온라인 설명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차근차근히 하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채팅에 뭐 좀 답을 좀 달아주세요 하면 여기 많은 분들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긴 하지만 좀 답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건 이 밑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년제 전국 4년제, 전국 2025학년 전국 4년제 대학이 있고요.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향토색 계열 나는 게 이제 수도권 4년제 대학,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청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게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이렇게 3개의 분류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하는 표가 아니고 그 대기업에서 저걸 낼 때 저런 식으로 이제 표를 나누어서 내는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초록색 계열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대학 기준으로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 그러니까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 순서대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거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오래 기억에 남으시고, 또 이것들을 기억을 자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예. 채팅창에 꼭 안 쓰셔도 되니까 혼자서 되뇌기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2025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선발 비율로 따지면 1번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이 종합 전형, 세 번째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은 수능입니다. 수능이 세 번째인데, 네 번째는 뭐냐? 실기죠. 예, 실기가 네 번째로 선발 비율이 많은 전형,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논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교과, 종합, 수능, 실기, 그리고 논술, 이렇게 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가면은 이 순위가 좀 바뀌어요.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가면은 제일 많은 게 수능입니다. 그렇죠? 예, 제일 많은 게 수능. 두 번째 많은 게 종합, 세 번째 많은 게 교과. 그쵸.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건 역시 실기입니다. 실기인데, 이 실기와 논술의 비율이 가깝게 붙어 있고, 전국 4년제 대학으로 가면은 이 논술에 비해서, 실기에 비해서 논술이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비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가게 되면,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1위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대로 바로 교과가 많은데, 그 교과가 전국 4년제 대학의 비율보다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전체의 전형, 5개의 전형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20%씩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20%씩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3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20%, 그러니까 5개니까 100%를 5개로 나누면 20%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20%로 나눴을 때보다 3배가 많은 게 비수도권은 이렇게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역시 이 종합 전형이고, 세 번째가 수능이긴 한데, 이 수능과 실기가 되게 바트게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비율 사이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논술은 0.7%밖에 되지 않는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2023학년도부터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경향인데,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주력 전형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보다는 이 수능이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물론 그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모두
안 좋은 대학이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력 전형으로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 전에 이거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여기에 33.2라는 이 숫자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33.2 그리고 여기 21.4 자, 기억하셨나요? 교과 전형, 수도권 교과 전형은 21.4%, 그리고 수도권의 이 수능 위주 전형은 33.2%의 선발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율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서울수의 상위 15개 대학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러니까 서울수의 상위 15개 대학이라는 그 대학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게 이 지난 오렌지색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의 이 선발 비율인데, 아까 교과 전형, 수도권의 교과 전형이 21%대였지 않습니까? 아닌가? 21.4%. 근데 그 21.4%가 11.6%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서울시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면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반면에 33% 정도에 해당했던 수능 위주 전형이 40%대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서울시 상위 15개 대학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 자체가 더 커지게 되고 더 극대화되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종합전형도 더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종합전형 제가 아까 숫자를 기억하십사 하고 부탁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20% 초반대였죠. 잠깐 넘어가 보면 20% 초반이 아니라 수도권이 29.2%니까 30%에 거의 육박하는데 이게 34.1%로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서울소의 상위 15개 대학으로 갔을 때 물론 학종도 좀 종합전형도 좀 증가하는, 선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그 증가폭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왔을 때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다. 수능이라는 게. 더더군다나 4등이 그러니까 서울소의 상위 15개 대학으로 오게 되면 선발 비율 4위의 전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류 자체에서 봤을 때 논술 전형이 아까 계속 4위가 실기였잖아요. 그러니까 1위가 전국 대학으로는 교과, 종합, 수능, 실기, 논술 순이었고 비수도권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순이었고, 근데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수능, 종합, 교과, 그 다음에 실기, 논술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와서 서울시 상위 15개 대학으로 오게 되면 네 번째 순위에 있는 전형이 바로 뭐가 되느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이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그 선발 비율 자체가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이 논술 선발 비율과는 별개로 그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의 숫자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선발 인원만 가지고 모집 인원 비율만 가지고 모집 인원 비율 갖고만 생각을 했을 때 논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적은 수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논술이 8.8%고 교과가 11.6%니까 얘네 둘의 격차가 3%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대학별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 전형별로 대학별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하고,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중심적으로 뽑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분명히 오늘 이제 이거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 따뜻한 어른님 같은 경우도 교과가 엄청 줄어드네요라는 댓글을 이렇게 그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어진 숫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숫자라는 거를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관점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점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게 편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당장 뭐 정시원서를 쓰거나 수시원서를 이미 다 썼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이렇게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쟤는 저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아이의 저 관점은 제가 저를 아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저 사람의 저 관점은 뭔가 좀 편향된 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보셔야죠. 근데 저한테만 하시지 말고 다른 부분들 유튜브 보실 때도 그런 것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시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좀 더 후회 없는 선택을 나중에 하시게 돼요. 늘 강조드리지만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전형계획안은 어디서 볼 수 있냐? 2025 전형계획안은요, 교육부에 가세요. 교육부에 가셔서 이 교육부 소식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십니다. 교육부 소식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라는 데 가시면, 보도자료라는 데 가셔서 제목을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시행계획이라는 겁니다.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약본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약본,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 그 다음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학교 폭력 조치상 자율 반영, 그 다음 수능 응시 과목 관계없이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이 증가했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문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날짜가 4월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26일 날 이게 나왔을 때 저희 선배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밴드에 이거를 원문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가셔서 원문을 꼭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세티아님, 세티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후배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후배 학부모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닌가? 아이가 어리면 나이와 상관없이 후배 학부모님이신가? 하여튼 그런 후배 학부모님들한테 다양한 정보 많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교육부 사이트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가셔가지고 발표 원문을 확인을 하시되, 늘 이런 자료에는 여기 이제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별첨이라고 붙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별첨이라고 붙어 있는 자료에 보면은 늘 별첨 자료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남기신 명언이 있죠. 중요한 건 작은 글자로. 중요한 건 작은 글자로. 또 하나 중요한 건 별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별첨 자료 같은 것들을 잘 보시는데, 별첨 자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중앙대 제2캠퍼스 교과 전형으로 89명, 종합 전형으로 198명, 논술 전형으로 48명, 실기 실적 전형 353명, 수능으로 409명, 그 다음에 정시 실기 실적으로 78명. 그래서 중앙대 제2캠퍼스는 1175명을 뽑는다. 이렇게 전형별로 몇 명을 뽑고, 그래서 총 몇 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어요.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일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대학별 파일을 찾아보지 않아도 저 파일을 보면은 이 대학은 종합 전형을 많이 뽑는거나, 또는 이 대학의 전체 규모는 몇 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자꾸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걸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발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형 종류의 모집 인원은 교과가 391명, 학종은 1395명, 논술이 381명, 실기가 106명, 제외국인은 66명, 수능은 1562명. 참 제가 이거를 하나 제가 뭘 하나 보느라고 엑셀을 열었는데 이쪽에서 열릴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몇 명이냐면요. 3,900명이라고 돼 있어요. 3,901명. 이걸 다 더하면은 3,901명이거든요. 3,901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학종이 엄청 많잖아요. 1,395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학종의 1395명이란 저 숫자, 즉 3901명, 그러니까 성균관대의 총 정원이 390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901명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학종에 해당하는 인원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성균관대 학종이 여러 개가 있다. 이게 다 학종입니다. 성균관대 학종이 이 몇 개요? 2개, 4개, 6개, 8개, 9개가 모두 학종입니다.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시면 좋겠는데? 뭔가 이상한 게 딱 느껴지시면 좋겠는데, 이게 잘 보니까, 2025학년도에 이제 성균관대가 좀 전형 명칭을 바꾸죠. 그러니까 학과 모집이랑 계열 모집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성균관대는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2025학년도에. 근데 그걸 바꾸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융합형이라는 게 좀 더 이제 이게 계열 모집에 가깝고, 탐구형이라는 게 학과 모집에 가까운 건데, 그 다음에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기회균형, 농어촌, 특성화고, 이웃사랑, 장애인 등, 그 다음에 특성화고 절 재직자 전형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이걸 이렇게 보면 뭐죠? 우리가 보통 지원하는 전형은 이렇게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전형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이 6개의 전형은 특정한 자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은 수요를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형들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적죠. 적으니까 모집 인원도 적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모든 인원을 합친 게 1395명이라는 거예요. 이 3개 전형만 합쳐서 인원을 세면 100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에 해당하는, 391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1395명을 머릿속에 놓고 성균관대 종합전형의 인원은 1395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00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혜진양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1395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렇게 이 9개의 전형으로 쪼개지면 더 인원이 적어지니까 우리가 지원하기에 더 어려움이 있다, 더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421명을 모집 단위별로 또 나누면 또 인원이 더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선배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시원서나 정시원서를 쓰려고 딱 들어가면은 저 421명이라는 저 숫자가 피부로 안 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한 모집 단위의 인원은 굉장히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생각했을 때 이 1395명이라는 숫자도 허수다. 이게 1004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숫자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걸 뜯어서 보기 위해서 전형계획안을 꼭 보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이 특별 전형들을 좀 뺀 상태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